안녕하십니까. 정밀안전 진단 및 정밀안전 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옹벽 분야를 맡은 국토안전관리원 회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옹벽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성입니다. 점검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자료조사 분석의 적정성,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 현장 비파괴 시험, 그리고 손상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 평가 결과, 종합결론의 적정성에 대해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본 교육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평가되는가까지 고려해서 교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점검 및 진단업계 전문가들께서는 본 내용 참고하셔서 보고서에 반영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점검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사전 검토,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보고서 작성 체계 등이 있습니다. 예시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사전조사뿐만 아니라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시설물의 형식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므로 옹벽의 형태가 콘크리트 옹벽인지 속축, 보강토형임에 따라서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을 모두 검토하시고 필요 수량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 체계입니다. 세부 지침에 보시면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모두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료수집 분석이 있겠고요. 현장조사 및 시험이 있습니다. 현장조사에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 분석이 있고 주요한 결함의 발생 원인 분석이 있고 마지막으로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전체의 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제 내구수 평가가 있고요. 종합결론 및 건의가 있습니다. 종합결론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뿐만 아니라 안전등급 지정, 그리고 사용 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토 필요사항 등이 있고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의 경우 등급이 안정하다고 해서 생략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록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자료,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사진첩, 기기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 자료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부록에 첨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자료조사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 관련 사료조사, 그리고 기존 점검 진단보고서 검토 분석 등이 있습니다.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준공보고서, 설계도서, 그리고 공사 시방석 등등을 어떻게 검토하였는가가 있습니다. 주요 도면으로는 위치도 및 평면도, 당면도가 있고요. 일반도, 구조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도면을 검토하셔서 옹벽의 형식이나 재원, 그리고 구조적 특성 등을 검토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사례는 관련 도면을 보고서에 적절하게 싣고 검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장은 하중상태 등 조사, 부재 변형 등 조사, 손상 결함, 열화 등 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결함 발생 원인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중상태 등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대상 시설물의 각 부재 및 부위에 대한 용도, 구조 변경 사항 등입니다. 본 시설물이 준공 이후에 용도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용 하중 등의 변화, 조사의 적정성 여부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배수 시설의 상태 변화에 따른 하중 영향 요인 조사, 그리고 사면 변화에 따른 하중 증가 요인, 그리고 인접 시설물 분포, 신설에 따른 하중 증가 요인, 전면 배수공 막힘 등에 따른 하중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하중 증가 요인에 대한 사진으로 적절한 사태라가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학적 거동 중에 하중 증가 요인이 있고요. 그 내용은 토합 증대, 수압 증대, 그리고 기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관조사 결과가 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부재 변형 등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재의 규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유관 및 실측 조사나 검토를 통해서 적정성을 기술해야 되고요. 측량을 통해서 침하, 활동, 계획선형 오차 등의 상태 변화 평가 항목을 세부 지침의 내용대로 정량적으로 실시한 결과값이 수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이음부 및 신축이음부의 변형 상태에 대해서도 조사 및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 내용은 보고서에 포함된 조사 내용들입니다. 옹벽 변형 균열 상태, 배부름 상태, 전두 상태 등을 사진으로 첨부했고요. 그 세부 내용들을 모두 적절히 기술했습니다. 세부 지침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옹벽의 경우 측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형 측량 및 수준 측량 결과는 설계 도면 및 기존 안전점검 등에서 실시한 측량 결과와 비교해서 설계 도면과의 일치, 손상의 정도 및 진행성 여부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 꼭 하셔야 되고요. 보강통벽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 기초부에 대해서는 치마, 활동, 계획선형 오차, 세굴 등 검토해야 되고 전면부는 배부름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손상, 결함, 열화 등 외관조사 망도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측정 분할은 20m 내외로 해야 되고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구간은 세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상은 상태평가를 정량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에 준하여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한 기점검 진단에서 균열이 조사된 경우에는 진행성이 있는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주요 손상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과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사진을 수록하고 관련 조사 내용을 외관조사 망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야 합니다. 우측의 외관조사 망도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상 물량표를 첨부하셔서 모두 기록을 했고요. 그 기록에 따라서 균열, 백태 등등을 외관조사 망도에 각 스판별로 적절히 표기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함 손상 발생 원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그리고 기존 외관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이 있습니다. 세부 지침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세부 지침에는 외관 조사 및 측정 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 점검 등 실시 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 발생을 파악해서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 점검 등 실시 결과의 상태 평가 결과와 비교 검토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이 있는 경우 우측의 사례처럼 물량을 모두 비교해야 되고요. 그 내용들을 상세히 기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전차와 금액 얼마나 증감하였는지 기록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비파괴 시험, 재료 시험 등 각종 시험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장은 조사 시험 항목 선정, 조사 시험 항목 방법 및 수량, 그리고 조사 시험 결과 분석 평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사 시험 항목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세부 지침에 따라서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 시험 항목 선정을 꼭 하셔야 되고요. 정밀안전 진단 현장 시험의 기본과업 중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명히 기술하셔야 됩니다. 또한 세부 지침 등에 따른 조사, 시험 방법 및 기준 수량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서에 수록을 해야 되고요. 이전과 다른 형식의 시험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각 시험 결과의 비교 및 차이점을 보고서에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세부 지침 등에 따라 조사 시험 방법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선정하고 내용을 보고서에 적정하게 수록해야 되고요. 선형 및 수중 측량, 계획 선형 오차 등의 측정 시 세부 지침에 준하는 적정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사 시험 방법 및 수량, 지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측정 분할이 있습니다. 평가 단위별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옹벽의 선형 및 수중 측량 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 선형 오차 등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콘크리트 옹벽 보겠습니다. 공통 항목 이외에 콘크리트 강도 비파기 시험이 있습니다. 반발경도법 있죠. 그리고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통 옹벽의 경우에는 재료 시험이 있는데 여기 블록 및 보강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용적인 보강토의 경우에는 블록 및 보강제를 별도로 채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관리 주체와 협의해서 본 시험은 생략을 하고 사유를 기술하실 수가 있고요. 긴급 조사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강토 옹벽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석축입니다. 석축의 경우 석축을 구성하는 암석의 풍화도를 판정해야 되고요. 그 견칫돌의 강도를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 콘크리트가 유실되었는지 그런 콘크리트 상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반발경도 시험 측정 방법입니다. 측정 장소의 요철의 이물질을 제거하고요. 측정 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격 시험 실시한 후 결과를 확인했고요. 탄사라 깊이입니다. 천공 후에 원형 시험지 변색 여부를 판단했고요. 탄사라 깊이를 측정하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준 측량의 경우에는 적절한 장비 사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비를 사용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을 수행하였는지 모두 보고서에 적절하게 기입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시험 결과 분석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외관상 건전 부위와 불량 부위에 대한 비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값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탄산화 속도계수 산정 등을 토대로 콘크리트의 잔존 수명을 계산해야 되고요. 설계 기준 강도 및 철근 피복 두께 적용 근거를 제시하고 결과값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됩니다. 또한 기존 시험 결과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해야 합니다. 우측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처짐량 측정입니다. 기존 점검 결과와 금차 점검 결과를 비교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함 항목별 원인 추정, 그리고 부재 부위별 원인 추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결함 항목별 원인 추정이 되겠습니다. 옹벽의 선형,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추정하고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됩니다. 부재별 원인 추정은 옹벽의 선형, 그리고 지방 기초부, 전면부, 주변 영양자 등의 손상 현황 분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 및 추정을 실시해야 됩니다. 개별 항목 손상 예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개별 항목 손상의 경우에 전면부 균열, 그리고 횡방향 균열, 재료 열화, 그리고 파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 부위별 손상 예시는 기초부의 쇄골 상태 및 흔적, 그리고 배면의 지반 치마 등 결함, 그리고 전면부의 배분 현상 등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항목에 맞춰서 원인 추정을 적절하게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중요 평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상태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전등급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토 내용은 세부 지침에 따라서 절차 및 구분을 준수하고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에 수령하였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또한 상태 평가 지수 및 결과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수록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세부 지침에 준하여 보고서에 수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태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 기존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 분석해야 됩니다. 또한 세부 지침 및 지침 개정에 따라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평가도 꼭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우측은 상태평가 결과입니다. 옹벽은 부항통벽, 콘크리트통벽, 석축 등등 형식에 따라서 평가 항목이 모두 상이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들은 치마, 활동, 배수공 상태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재래 열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철근이 포함되지 않는 구조물은 철근 노출, 염화물 등 탄산 항목을 제외되고요. 그 제외한 항목만큼 계란전소의 분모도 같이 차감을 해야 됩니다. 또한 쇄골이 발생 가능한 부위가 불투수 처리된 경우에도 2번 산정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옹벽의 누수에 대한 평가는 철근 콘크리트 옹벽에 한해 실시하고요. 평가 단위당 균열 폭 최저점을 기준으로 균열 깊이 측정을 실시해서 균열 깊이가 콘크리트 피옥보다 큰 경우에 결함 점수를 한 단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영향인자 평가 항목 중 사면 주사는 절성토 사면 및 사면 보호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식의 분모를 3점 감삼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수중 옹벽의 경우 평가 항목 중 배수공 상태 항목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불필요하 시
결함지수에서 제외하고요. 평가식의 분모에서 그 점수만큼 감산해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옹벽의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서 외관조사 망도를 검토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균열의 경우에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를 했고요. 방락도 평가를 적정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배송원 마킹을 모두 수행했고요. 모두 결함지수를 산정해서 평균을 한 다음에 평가 단위별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 결과는 B등급으로 판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결론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장은 종합결론, 안전 및 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되는 요구사항을 기술해야 됩니다. 세부 검토 내용 보겠습니다. 지침 제35조에 보면은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 요령, 조치 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해서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를 확인하겠습니다. 배수공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어떤 정도에 따라서 판단했는지 모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기 점검자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되는지도 결론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관련 자료 유지관리 방안 참고 자료 예시 보겠습니다. 사진이나 도면은 별도로 첨부를 하였고요.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부터 세부 원인, 발생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모두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책과 점검 수준별로 조사 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옹벽편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